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식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경찰대 사관학교 어휘어법 강의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경찰대학교 언어 영역의 문제를 보셨나요? 1번부터 10번까지 10문제가 어휘어법 수기로 되어 있고 50번까지 살펴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살펴보면 16문제 정도가 어휘어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 많죠? 이 부분이 수능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관학교 문제는 어휘어법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제 서너 개가 출제되는데 수능과 다르게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휘어법을 잡아서 높은 점수로 합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도 고민이고 저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문장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어휘어법을 모두 찾아내 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제가 제시하는 문제들을 보면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언어 영역 만점 아닐까요? 언어 영역 만점으로 가는 지름길은 어휘어법을 정복하느냐 못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합격한 선배를 통해서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칠판에 있는 문장이 좀 어색하더라도 이 안에서 다양한 어휘어법을 잡아내 보려고 적어 놓은 것이니까 한번 저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형태소, 단어, 문장 등등 있는데 이 문장 속에서 형태소나 또 단어 형성 방법이나 문장의 짜임새 또 그 밖에 어휘어법에 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은 모두 같고 성격이 다른 나는 남았다 라고 하는 문장 속에서 이때 다른의 품사는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인데 이 다른이 사람을 꾸몄을 때 이 다른의 품사는 무엇일까? 그리고 문장 성분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다른의 품사를 찾아줘야 되고 또 문장 성분까지 찾아줘야 되죠. 그래서 기억으로 봤을 때 뒤에 나오는 니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정확하게 한 친구라면 기억의 다른과 니은의 다른의 품사가 다를 것이다. 그리고 성분은 무엇이다를 알게 될 것이고요. 다른 사람은 모두 갖고 할 때 이 갖고의 형태소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자립과 의존으로 나누는데 그 나누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성격이 다른 나는 남았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문장의 짜임새는 무엇일까? 그래서 문장의 짜임새를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긴 했지만 너무 오래됐죠. 2, 3년 전에 경찰대에서 문장의 짜임새가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명쾌하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문장은 혼문장이냐 변문장이냐, 아는 문장이냐 이어진 문장이냐, 아는 문장은 어떻게 5개의 성분절이 안겼느냐, 그리고 이어진 문장은 대등적이냐 종속적이냐, 또 일부에서는 와, 과로 이어진 문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모두 다 잡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헌집을 망치를 들고 할 때 이때 헌의 품사는 무엇일까? 그리고 역시 성분은 무엇일까? 그리고 여기에 또 헌이 나와졌네요. 앞에 헌의 품사 성분, 뒤에 헌의 품사 성분을 다른처럼 잡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어휘어법 속에서 가장 어렵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과 중간에 설명할 부분으로 영어의 형용사와 국어의 형용사의 차이를 규명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용사 하면 뒤에 체온을, 즉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어의 형용사가 과연 체온을 꾸며줄까? 국어 형용사는 푸르다, 춥다 해서 서술로 쓰이는 것 아닐까? 하늘이 푸르다 그러면 하늘이 주어고 푸르다가 형용사로서 서술어인데 푸른 하늘이 했을 때 푸르는 분명히 품사는 형용사인데 어떻게 하늘을 꾸밀까 하는 궁금증이 나오겠죠. 영어로 한다면 당연히 블루 스카이인데 국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영어 문법과 국어의 문법을 비교해서 꼼꼼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높푸른 하늘에서 날짐승인 새가 나는 모습을 보고 간발을 한 사내가 이를 악물고 뛰어갔다. 문장은 어색하지만
여기에서 노푸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이야기했지만 단어 형성 방법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2012학년도 경찰대 문제에도 이 단어 형성 방법에서 합성어가 출제됐습니다. 문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노푸른은 단일어냐 복합어냐, 복합어 속에서 파생어냐 합성어냐, 합성어라고 한다면 통사적 합성어냐 비통사적 합성어냐를 찾아줄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역시 날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짐승은 날다 플러스 짐승이 합성된 것이죠. 날아다니는 짐승이니까 이것은 이제 새 종류가 되겠고, 물론 길짐승은 기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것이죠. 날짐승이 만약에 합성어라고 한다면 통사냐 비통사냐, 길짐승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하나도 찾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 나는과 이 나는이 같으냐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새가 날다에서 나온 것이겠죠.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이 간발이 무슨 뜻이냐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것은 여러분들 현진건의 고향이라고 하는 단편소설 발단 부분에 보면 간발을 한 사내가 내 앞에 앉아 있었다 할 때 이 간발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합성어라고 한다면 통사인지 비통사인지, 이것은 실제로 모의고사에 출제되었었던 것입니다. 간발을 한 사내가 이를 악물고, 이것도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것이거든요. 악물고가 단어 형성 방법에 어디에 들어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파생어로 접근했는데 만약에 합성을 하면 통상과 비통상을 하는 것도 찾아보시고요. 또 뛰어가다, 과거로 뛰어갔다가 돼 있는데 이것도 단어 형성 방법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 제가 3개의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주고 형태소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또 단어 형성 방법, 문장의 짜임새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구성한 강좌는 약 20강좌가 될 텐데, 이것만 하면 경찰대 사관학교 출제되는 모든 어휘요법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모아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을 때 만점이 가능한 것이겠죠. 그러나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준 3개의 문장 속에서 제가 제시한 여러 가지를 쉽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다면 제 강의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실력을 다 갖추고 계시니까요. 만에 하나 제가 이야기한 용어들을 잘 이해를 못한다거나 용어는 이해했어도 문제로 접근하는 데 힘들다 하면 아무래도 저와 함께 의논을 해야 되겠죠. 이 밖에도 서술어의 자릿수에 관계된 문제라든지 피동, 사동에 관한 문제, 음절의 끝소리 법칙,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조사의 기능, 또 어미의 기능, 특히 어미에서도 불규칙 활용, 어간, 어미, 어간, 어미가 바뀌는 10가지의 종류, 특히 어미가 바뀌는 속에서 오불규칙 활용을 잡아내야 되는 것 등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꼼꼼하게 차근하게 하나하나 간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선배와 제가 그렇게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어낼 수 있었으니까요. 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매년 새로운 문제를 접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최적화된 강의로 좋은 점수를 얻을까를 매우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겸허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 강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